나이 들면 이렇게 그냥 좀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병은 아닌 거네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를 안 봐야 되나요? 뭐 블루라이트 안경이 뭐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안과 백성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과 선생님 모신 이유가 안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백내장과 그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내장, 백내장 이름이 둘 다 비슷한 질환인데 색깔만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녹색, 백색? 백내장은 정말 눈 색깔이 하얗게 바뀔 수도 있어서 그 어원이 맞는 것 같고요. 녹내장은 저희들도 조금 잘못된 어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치아가 약간 이제 녹색을 띠거나 또 혹은 눈 색깔도 조금 녹색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데서 어원이 온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병이 모두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백내장은 약간 사물도 흐릿하게 보이고 초점이 좀 안 맞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고요. 녹내장은 그에 비해서 중심은 잘 보이고 주변부만 흐리기 때문에 구름 낀 것처럼 좀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노안과 백내장의 초기 증상을 잘 구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나이 들면 이렇게 그냥 좀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병은 아닌 거네요. 노안은 이제 가까운 게 조금 덜 보이는데 멀리는 잘 보이고 이제 그런 거가 대표적인 이제 노안 증상일 수 있고요. 백내장은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좀 감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우나 뭐나 그냥 다 흐리게 보이는 거. 그리고 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돋보기 없이 잘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백내장이 오면서 눈의 도수가 원시에서 근시화로 되면서 돋보기를 벗는 저희가 이제 약간 회춘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백내장이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질병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기 검진을 하던가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이런 것만으로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어서요. 백내장 진단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단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검진에서 단순히 앉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앉아 촬영을 하시는 거라도 권유드리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큰 거를 놓칠 가능성은 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니까 안과 촬영을 이렇게 같이 꼭 항목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런 증상일 때는 꼭 병원을 와봐라.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우선은 이제 반대쪽 눈보다 한쪽 눈의 현저히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한 5m, 뭐 10m 어느 정도 원거리 시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우, 한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번져 보이는 것도 대표적인 백내장 증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안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이제 정기적인 검진. 근데 안과 가면 사실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눈에다가 이렇게 산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동 검사는 이제 눈에 안약을 넣어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검사인데요. 한번 산동을 하면은 6시간 동안 보통 근거리가 좀 안 보이고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제한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동을 안 하더라도 진단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고려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 나이가 든 사람만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노화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안군의 염증을 오래 앓았거나 야외에서 오래 좀 자외선에 노출되는 분들도 빨리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아웃도어 액티비티 많이 하시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좀 낫나요? 그래서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서 이제 야외 활동할 때는 억지로라도 좀 껴야겠다.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이 환자분들한테 설명하시고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를 안 봐야 되나요? 뭐 블루라이트 안경이 뭐 효과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어떤 전자파나 블루라이트가
아직은 백내장을 일으킨다거나 눈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없는데 사실 그런 근거가 연구를 없다.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른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특정 영양 성분을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게 근거가 있나요? 백내장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가 관여를 하는데 어떤 항산화 물질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루테인이나 비타민 C 아니면은 안토시안 성분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눈의 항산화 물질인데요. 근데 사실은 밥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식단을 또 드시는 경우가 많진 않으셔서요. 그런 눈 영양제 복용을 이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백 교수님 모시고 백내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